여러분 혹시 작업 기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번호 딸 때. 번호. 좀 비슷해. 아, 번호 없다고 기억하는 거 되게 비슷해. 짧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단치 뼈아대!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 특강 제 16강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공부를 위한 단기 기억 높이기. 오늘 꿀팁 나오나요? 예, 그렇죠. 오늘 또 게다가 멀티태스킹을 조금 할 수 있는 유사하게 할 수 있는 팁도 나오고. 오늘 근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여담 이게 좀 그냥 지난번에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갑자기 빌 클린턴 만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새끼 미쳤나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미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맥락을 모르시니까. 이제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이제는 있다. 말할 수 있다. 뭐냐면은 이제 빌 클린턴이 쓰신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 대통령. 대통령이 쓰신 President is Missing이라는 소설이 그게 아마존, 뉴욕 타임즈를 다 1위를 차지했어요. 네, 혼자 쓰신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작가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극화를 같이 했죠. 같이 쓰신 거예요. 완전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정치인이 말만 해준 게 아니라 빌 클린턴 자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고 대통령이 사라졌는데 예. 대통령이 썼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거 판권을 저희가 입찰해서 땄습니다. 나 좀 칭찬 좀 해줘. 고 작가님이 땄습니다. 이게 왜냐면 입찰 경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저희가 눈치 게임에서 이겼어요. 이게 눈치 게임이거든요, 입찰은요. 제 첫 쾌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판권을 사고 싶은 건데 다른 출판사에서 더 많은 선인셀러에서 우리가 못 따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딴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알고리즘과 백그라운드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양서예요. 다 명저고. 근데 이거는 명저 플러스 인기작이에요. 아마존 1등?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1등. 저희가 뽑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퀄리티는 어마어마한 책만 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역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드랍 시킨다니까요. 우리가 들어간 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다 포기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퀄리티도 검증을 받았고 그렇죠. 대중성까지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잡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가 뭐 넷플릭스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게 정치책인데 다 그거 이제 미국 후기들 보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 더 재밌다, 더 쩐다. 그 다음에 뭐죠? 평가가 너무 좋아. 네, 더 쩐다. 그 다음에 그거 뭐지? 그 다음에 그거.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갖고 이미 미국에서는 드라마 제작까지 결정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게 한국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제가 그쪽 미국 출판사한테 말해서 빌 클린턴 한번 만나보려고. 제가 정확하게 네.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판권을 딴 다음에 영준이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영준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인터뷰할 준비해라. 네, 그래서 전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갈 거예요. 미국에 갈 건데 아니면 뭐 초청을 하거나. 근데 안 해줄 확률이 99.9%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출판사를 통해서 이런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서한을 받을 수가 서면 있습니다. 인터뷰라도. 그러면서 거기다가 마지막 줄에 PS 읽기와 듣기가 가능하십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 아는 형이 좀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한 형이에요. 근데 나한테 뜬금포로 빌 클린턴 얘기하면서 빌 클린턴이 왜 대단하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대요. 내가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그 형이지만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랬어. 생뚱맞을 거야, 그렇죠? 정말 얘기를 못했다 그거는. 나는 맞아. 근데 원래 빌 클린턴이 그걸로 얘기 나왔던 거지. 지배하잖아 내가. 난 끝까지 물어봐야지. 나는 구라치는 사람들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저희는 생뚱맞은 소리 안 해요. 저희는 뭐 저희가 약속한 거 뭐 불가능. 저희가 도전해서 실패하는 건 있어도 말한 거는 다 지킬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생뚱맞은 얘기를 끝내고 되게 재밌잖아. 이 뼈대. 그렇죠. 엄마 이거 어디 뉴스에도 안 나오는 얘기야. 그렇죠, 얘네 또라이 그렇죠. 개들이 빌 클린턴 만나러 간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예. 웃긴 얘기예요, 진짜. 내년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번역도 우리나라 그 관련 번역에서 최고. 왜냐면 이거는 정치물이어갖고 그 정치를 잘하시면서 영어를 끝장나게 잘하시면서 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예. 거기에 소설 글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섭외해서 그렇지.
우리가 A급에다가 10%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지금 아주 이게 진짜 번역본이 더 영어보다 좋은 거 아닐까 정도로 최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된다. 아주 기대 뒤지게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오랜만에 뒤지게 해야 돼. 예.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얘기.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 여러분 혹시 작업 기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요? 번호 딸 때. 번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번호 따고 기억하는 거? 네. 좀 비슷해. 번호 따고 기억하는 거 되게 비슷해. 짧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 기억을 얘기하는 이유는 장기 기억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단기 기억이라 하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단기 기억 이야기보다 이제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단기 기억이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짧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잘 모르는데 이 장기 기억을 하드 디스크라고 얘기 안 하면 메모리는 짧게 기억한 거 아닌가요? 본인 잘 모르나? 나 잘 모르겠네. 다 말해보세요. 끝까지.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올려놨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기억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진짜 짧은 것만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금방 또 사라져요. 근데 그 단기 기억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작업도 비슷해. 우리가 단기 기억 용량이 얼마큼이냐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단기 기억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뭐다? 5개에서 9개 정도를 순간적으로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전화번호가 다 7자리였습니다. 뭐뭐뭐에 뭐뭐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요. 나 처음 알았네. 그럼요. 그래서 뭐뭐뭐에 뭐뭐뭐뭐.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볼까요? 487에 5243 외워보세요. 외워집니다. 잠깐 내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야? 487에 5243.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487에 내가 기억 못하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5421 7468에 39742917 5421 7468에 3924 7421 외운 거 같은데? 외운 거야? 외웠어? 강의 접어! 강의 접어! 아니, 틀렸어요. 끝에 틀렸어? 틀렸어요. 나 근데 외우려고 그랬는데 내 진짜 이게 악물 그 주의력을 텐션을 여기까지 올렸는데 내가 진짜 엄청 집중했구나. 물론 틀렸어 끝에. 아이씨. 특별히 이 단기 기억 훈련하신 분들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에 우리가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처럼 뭐 기억의 궁전이랄지 그런 걸 외우신 분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위한 거니까. 벌써 그거 안 해. 벌써 까먹었어. 다시 그러니까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7자리 이상은 외우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하네? 7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단기 기억이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4개로 돼 있고 이거는 뭔가를 기억이면 저장이잖아요. 저장한다기보다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저장할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창고로 들어갈 때, 혹은 뭐 이렇게 창고로 들어갈 때 뭔가 요리를 하는 작업대 같은 느낌이다. 근데 작업대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바뀔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계속 검진과 이제 반증.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기 기억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높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한테 숫자를 암송하는 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번호 외우는 것처럼 숫자를 암송하는 거를 하는 거 동시에, 암송을 하면서 동시에 공간 추리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멀티태스킹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기하게 이건 좀 사람들이 해내는 거예요. 아니 숫자를 15자리를 내면 못 외우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숫자 7개를 외우게 하고 공간 추리 능력을 풀어내니까 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멀티태스킹도 안 된다 그러고 단기 기억력도 7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해내지? 근데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린 4개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4개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단기 기억의 체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운회로가 있습니다. 음운회로는 뭐냐면 우리의 단어나 음성 혹은 숫자나 어떤 그 계산의 어떤 계산식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76에 6743 순간적으로 외웠잖아요. 이게 바로 음운회로를 하는 겁니다. 회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당연히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운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 메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시공간 메모장은 이게 좀 말이 좀 잘못된 건데 원래 시각 공간 메모장입니다. 시공간이라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시각 공간 메모장입니다. 봤더니 음성을 녹음하는 것, 음성을 이렇게 순간 저장하는 음운회로도 있는 반면에 공간이나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죠? 숫자를 외우면서 공간 추리를 풀려고 하니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고 다르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잖아요.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를 듣습니다. 듣습니다. 들어요. 운전하면 잘 들어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운전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포츠가 나오는 건 뭐죠? 이 음성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단기 기억 속에서 충돌이 덜 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한테 어떤 미션을 냈냐면 자, 운전을 하면서 네가 스포츠를 듣잖아. 그럼 스포츠라는 것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어떤 손흥민 선수가 슛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운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공간, 시각과 공간 메모장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라디오에서 들리는 스포츠를 이미지를 그려보니까 단기의 용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우리가 단기 기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 음성과 이미지를 따로 하면 좋다. 따로 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상이나 강의를 할 때 시청각 자료를 하잖아요. 강사가 강의하면서 관련된 거를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 강의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단기 기억 속에 이 강사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청강자의 음운회로와 시각 공간 메모장을 동시에 활용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기억 용량이 더 커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둘 다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자료가 되게 확 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단기 두 개 체계를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저희 딸도 한동안 편지를 이미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글자를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지를 다 글자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게다가 학교에서 너무 글자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그리는 걸 좀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심상, 시공간 시각과 공간 메모장을 활용을 잘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심상,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상상 속에서.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기가 말로 말을 할 수도 있거나 어떤 언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이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그리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단기 기억력을 되게 넓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두 가지 있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화 완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작업대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두 개는 조금 저장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 작업대야. 뭐냐면 이렇게 음운회로 시각, 공간 메모장에서 오는 그 이미지를 그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리한 거를 요리한 거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문해요? 문은해로? 시각, 공간, 메모장, 조합, 기억력 갖고 와. 이거 장기 기억 속에 뭐하고 연결돼 있는데 갖고 와. 버무려. 아, 유의미한 정보야.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 한마디로 요리를 하는 곳이 일어 맞춤기입니다. 근데 중앙 집행기가 있는데 중앙 집행기는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제어를 해주는 보이지 거예요. 않게. 네. 근데 이거는 뭐다? 주인은 우리가 멀티태깅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작업도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친구를 잘 만나는 걸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친구를 잘 만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걸 분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단기 기억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기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공부를 위한이라 했잖아요. 잘하기 위한. 이게 보통 단기 기억 그 대회를 가기 위한 건 좀 다릅니다. 보통 그러면 뭐 기억 궁전술부터 뭐 여러 가지 걸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단기 기억을 높이는 거를 우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문 회로와 시각, 공간, 메모장 같이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점각 자료가 되게 좋은 겁니다. 실제로 시점각 자료를 같이 활용하면 그 이해력과 암기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문 회로와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적인 것들, 단어적인 것들과 동시에 이미지를 같이 활용해서 공부하면 좋다. 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일어 완충기에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단기 기억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장기 기억과 버물린다는 거예요. 요리한다고. 네. 근데 여기서 장기 기억력이 버무릴 게 많아요, 일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기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자, 15개를 해볼게요. 3, 7, 4, 3, 2, 9, 8, 9, 5, 4, 2, 7, 4, 9, 2. 외워보세요. 힘들죠?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 10, 11, 1. 외워보세요. 10111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왜 외울 수 있냐면 우리가 1부터 10일까지는 연상이 된다는 것이 장기 기억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단기 기억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한 개체가 아니라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큰 스키마가 될 수도 있어요. 큰 어떤 신념 체계가 될 수 있고, 큰 어떤 이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단기 기억과 접할 수 있는 장기 기억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단기 기억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1, 2, 3, 4를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15살 못 외우지. 근데 그게 숫자랑 그 연결되는 거 알아. 그러면 딱 보면 알아. 아, 이게 11일까지 간다면 내가 1일만 제가 하면 좀 되는구나. 더 좋은 예 해줄게요. 자, 101, 1803, 벌써 왜죠? 101, 1803, 그 다음에 1982. 제가 100일동 1803호 1982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려웠죠. 아까 1, 2, 3, 4는 너무 그렇죠. 좀 쉬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시 외우라고 101, 19, 18, 1803, 1982.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우리 딸 생일을 넣고 뭐대 하면 나는 200자리까지 외울 수 있을 것 이게 같은데. 극단적인 게 기억 궁전술이죠. 예.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있는 공간 속에 외우는 걸 막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 공간을 돌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 공간은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단기 기억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단기 기억이 높아지면 주의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장기 기억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1번에서 제가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 1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 이제 시각 이걸 같이 함께 이용해서 이제 의문이랑 같이 해서 이용하면 대표적인 좋은 게 이제 단어 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즘 앱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림이랑 단어랑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잘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그거 그림이랑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단어랑 같이 하면 훨씬 효율이 올라가겠죠. 기억 측면에서. 근데 저는 무조건 다 그렇게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외워지는 거 그냥 잘 바로 외우면 되고 안 외워지는 것만 또 좋은 건 활용해야겠죠.
여러분이 막 단어 막 진짜 뒤지게 외우는데 막 안 외워져. 그런 거는 그림을 안 외웠어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제 꿀팁만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하다가 단어가 영어가 잘 안 외워져. 그럼 좀 구글에다 그걸 치고 이미지를 봤어요. 그럼 뭐 피하는 게 다 나와요. 뭐 상표부터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랑 이제 연결이 돼서 그냥 쭉 많이 외워져.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고 추상적인 것들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이렇게 쳐가면서 외웠었어요. 구글에서 이미지 보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서 왜 너무 안 외워지는 거 몇 개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잘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잘 외워지는 건 그냥 외우고 그다음에 안 외워지는 거는 그림이랑 같이 활용해서 외우면 그러니까 더 좋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진짜 말씀 잘하신 게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고 진짜 핵심은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장기 기억이 많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일화 완충기에서 요리할 게 많은 거예요.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장기 기억 쓰기 많기 때문에 어떤 단기 기억이 나오든 막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효율적으로 단기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가다가 플러스 장기 기억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걸 연결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패턴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맥락, 어떤 개념들을 새로운 정보를 왔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장기 기억과 내가 오는 새로운 정보를 연결만 잘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기억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많이 있어야, 그러니까 소스가 많이 있어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나중에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이 공부를 떠나서라도.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책을 읽는데 내가 비즈니스 접목을 못 시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창의성도 마찬가지도. 창의성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인데 내가 아무리 장기 기억이 많아도 이걸 연결시키는 걸 훈련을 안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미한 창의성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게 나와서 그 색다른 것이 다시 장기 기억을 가거나 아니면 이게 빅 아이디어가 뭔가 표출이 돼야 되는데 요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신 요리가 나오지 않아. 이면 이것이 말하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간혹 공부는 많이 하지만 창의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연결 잘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단기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장기 기억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장기 기억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기 기억을 내가 순간적으로 얻고 있는 단기 기억 내용들과 잘 접목시킬 수 있다면 더 단기 기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색다른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공부 많이 해서 장기 기억 넓히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많이 해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결을 많이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안티프레질 얘기하다가 복잡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하다가 이럴 때 또 이런 이제 냉정한 이타주의자 관점에서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거를 이 비즈니스에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아까 고 작가님이 저는 그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자꾸 연결을 시키다 보면 어때요? 또 기억도 더 잘 나요, 심지어. 그렇죠. 기억이 더 잘 나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들으면은 자꾸 이제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뼈독자 연령층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이해도가 높으면은 그래 이걸 아주 단순 요약하면은 장기 기억 그러니까 배경 지식 많은 게 짱이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되신 분은 그럼 독서를 많이 했는데 난 안 했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못 산 거나 여태까지 비효율적으로 산 거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한 거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랑 고약가님도 30대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독서는 한 진짜 30대 초반부터 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저 쓰레기 책도 많이 봤어요, 진짜. 저도 그래요. 네, 쓰레기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좀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댓글에서 아주 좋은 댓글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떤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독서 마녀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독서를 시도를 하는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많이 하라 그랬다고 막 철학책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왜요? 뭐 철학책이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렵단 말이에요. 잘못된 내용도 좀 있고 심지어 옛날 철학책은 잘못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지런히 읽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잔뜩 쌓아놓는 게 중요한데 인풋이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막 내 머리에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서 내 머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메타인지가 낮아갖고 내가 일단은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일단은 뭐라도 읽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 그러니까 맨날 고 작가님은 되게 좋은 책 많이 추천하는데 제가 사실 고 작가님이 추천한 책 중에 여러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책은 진짜 사실 다 거의 다 완전 좋은 책인데 우리가 왜 그런 걸 말하겠어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뼈독자 중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있고 독서력이 그다음에 이제 독서력이 하위권에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고 작가님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중상위권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 공부에서 책 큐레이션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거기 난이도를 상중하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안 한 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상중하를 언급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난이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예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독서를 특히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도 독서력이 고 작가님보다 한참 딸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책이 좋지만 아직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은 잘 진도도 안 나가고 읽어도 읽은 것도 아니고 자존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책 먼저 읽고 예를 들어 냉정한 이타주의자 같은 책은 엄청나게 좋은 책인데 난이도가 절대 높지 않아요. 그런 책부터 읽으면서 평균의 종말 냉정한 이타주의자 2번씩 딸딸 읽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지나. 예?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공부법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일치월장도 한번 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최근에 추천해준 중에 좋은 책 스케일 같은 거는 제가 몇 명 읽혀봤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자주 입버릇처럼 쓰는 안티프레지 거의 다 이해 못해요. 똑똑하신 분들도 책은 다 읽었지만 그 본질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다고 책을 우리가 안 추천할 수 있나요? 추천해놔야죠. 왜? 지금은 메타인지 높여갖고 이제 난이도 낮은 거부터 읽지만 이제 점점 높은 걸로 올라가면은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처음 독서할 때는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쉬운 걸 하는데 맞아요. 제가 체인지그라운드 추천 같은 거 선물을 드리고 거의 소장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 제가 이제 그 댓글에서 이렇게 난이도를 좀 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할게요. 해서 조금 쉬운 책이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책을 쉽게 읽으면 좋겠다 하는 책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판권 딴 거 중에 번역 시작했나요? Ancient Greek 번역 시작했나요? 예, 그거는 바로 지금 시작했죠. 예, 그게 진짜 뭐죠? Ancient Skies. Ancient Skies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거 막 별자리와 신화 맞죠? 네, 그렇죠. 별자리와 신화인데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 엄청 지식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책입니다. 그 하신 분이 과학자세요. 네.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술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로만 미래 예측하고 아니라 진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뭔지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자리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얽힌 그리스 로마 신화 다양한 신화 Ancient Sky 고대 신화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했냐? 왜냐면 우리가 책 쓰는 거 출판한 반 이상은 되게 빡센 게 많거든요. 되게 정보 전달이랑 실용서랑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뭐라 그럴까 관심 없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책 평소 안 읽을 때 읽으려면 거의 포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지려면 그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뇌를 훈련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학습시키고 자기개발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럼 우리가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갖고 가니까 진짜 재밌는 소설을 읽으면 뭐예요? 일단 재밌단 말이에요. 빨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문학책이니까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일단 재미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스스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던 게 뭐냐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판권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벼운 걸 거의 안 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벼운 책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대학 다음 걸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지만 괜찮은 책도 지금 팝콘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진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게 자꾸 배경 지식 장기 기억 나는데 나는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맨 처음에 되게 중요해요.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저거였구나. 그걸 인지하시고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뭐 난이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한 5년 정도 충분히 공부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상위 그룹까지 그러니까 초 1등 상위 0.1%는 되기는 뭐 어렵죠. 근데 뭐 상위 10% 그룹, 상위 5% 그룹은 한 5년 빡세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죠.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늦은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프로 단계는 다 될 수 있죠. 그럼요. 뭐 아니, 거기 나는 뭐 프로 원탑은 만만치 않죠. 저는 뭐 근데- 마케팅 마도 몰랐는데 저 마케팅 얼마나 잘하는데요, 진짜. 근데 공부 뒤지게 해요, 네, 진짜. 공부를 얼마나 해야 지금도 되는데. 제일 뒤지게 하다,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뒤지게 해야 겨우 마케팅의 말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근데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할 거라니까요. 다른 것 저는 운동에도 진출할 거고 내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해야죠. 자본이 충분히 있고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서 트라이 앤 에러를 이만큼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에 지금은 이제 뭐 기술도 들어갈 거고 지금 인공지능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거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번 공표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음성 인식 인공지능은 상당 수준으로 개발을 해놨어요. 더비에서요. 근데 이제 거의 저희 데이터가 더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알바를 한번 제공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제가 그럼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공부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들을 수준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5년, 3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느 분야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하셔서 배경 지식 늘리고 장기 기억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되게 진짜 내가 볼 때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단기 기억 올리는 방법. 네. 자, 단기 기억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강론도 말해주고 오늘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했죠. 이제 단기 기억의 구성의 4가지에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다 기억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남달라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품격 있게. 그래서 뭐 작업 기획 때 오늘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4가지 체계에 대해서 단기 기획에서는 약간 이제 비슷하게 멀티태스킹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시공간이랑 시각 공간이랑 의문이랑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강의를 계기로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진짜 다음은 좋겠습니다. 이제 단기 기억이 어떤 건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을 높이는 방법. 뭐 주구장창 얘기 많이 했지만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억편 아직 남았고요. 네, 단기 기억. 기억을 올리는 법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장기 기억에 대해서 장기 기억 올리는 법인가요? 예, 뭐 다음 시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억을 이해하고 올리는 각종 예, 저희가 전략.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기억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